네, DSP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어, CCS를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그 첫 단계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CS를 이용한 첫 강의이고, 하고 이제 학부생 대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첫 강의 시간이 좀 길지 모릅니다. 하니까 미리 강의 들으시기 전에 이렇게 옆에 음료수나 좀 다과 이런 거 옆에 이렇게 좀 준비하시고 같이 좀 드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고 컴퓨터에는 CCS라는 CCS란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말을 잘못했네요. 그 컨트롤 슈트를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컨트롤 슈트를 띄워 놓으시고 하고 그 CCS라는 툴을 실행을 해 놓으시고요. 우선 프로젝트는 실행 안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CCS는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구글 드라이브로 배포하고 있는 강의 자료를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배포 드릴 때는 현재는 PDF로 배포하고 있는데 뭐 그닥 잘 만든 자료는 아니잖아요. 이거 원본 배포했다가 나중에 무슨 욕을 먹을까 싶어가지고 우선은 PDF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 우선은 화면은 좀 다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페이지 넘기시면 오늘 강의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은 페이지 수가 현재 한 392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료를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조금씩 계속 수정하고 있고 또 내용도 계속 추가되고 있어가지고 매번 강의할 때마다 사용하는 자료가 강의 후에도 약간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1페이지를 시작으로 해서 쭉 뒤로 늘어난 게 아니라 한 챕터 단위로 아래부터 위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면 그 맨 위에 SCI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있고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의의 시작은 이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뭐 저번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C언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그 부분 자료가 가장 밑에 깔려 있고 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강의가 되는 거를 강의가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C 언어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까는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이고 이 베이직 C는 뭐냐면 그 처음 학부생한테 강의를 했을 때 그 있었던 문제가 어 저는 좀 하드웨어랑 인베디드 프로그램 짜는 업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가 독자적인 업무가 아니거든요.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의지나 어떤 좀 뜻한 바가 있으면 바로 그 인베디드 프로그램 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도 약간의 의지나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하드웨어 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전자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셨던 분이 프로그램 짜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기공학과는 기본적으로 전자회로라든가 뭐 로직이라든가 마이컴이라든가 이런 전자적 기반 어떤 전공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먼저 하고 프로그램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프로그램에서 하드웨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뭐랄까 이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는 좀 약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란다 그 학생분들이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전기공학과 전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업무할 때 그게 다 그 어우러져서 나오거든요, 보통은. 예전에, 그러니까 1990년도나 뭐 좀 최근으로 잡아서 2000년도 들어와서 뭐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컴퓨터 공학과 뭐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지만은 막상 일을 해보면 음 이게 약간씩 좀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믹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업무 영역이.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학과가 통폐합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전공 과목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약간은 다른 전공에 대해서 좀 그거를 임포트할 수 있는 좀 약간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강의도 맨 처음에는 여기 베이직 C라는 과정을 보시면 잠깐 살짝 그냥 뭐 했나? 너무 이제 전기과 학생분들이 마이컴이나 이런 걸 모르시니까 CPU가 뭘까라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이게 다 프로그램 명령어들이랑 관계가 있는 거다라는 전반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죠. 이미 이번 강좌에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강좌가 요 내용입니다. 이제 요 내용을 좀 더 이제 다른 그 자료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자료도 이렇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에 다 한 번씩은 언급되었던 내용들이에요. 단 요 자료는 좀 더 숏폼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체 자료 중에서 이 밑에 C 언어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하고 베이직 C 제목은 베이직 C지만 C 언어 문법 안 나와요. 그 컴퓨터 구조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할 부분은 이 CPU 클럭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28335를 쓰게 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그 마이컴을 할 때 그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검토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제 세대의 얘기지만 그첫 번째가 리셋 신호고요. 그러니까 리셋과 관련된 회로나 동작 상태를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제어 신호.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인베디드 마이컴은 내부 신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익스터널 메모리 버스라는 게 있어서 외부의 메모리를 연결하거나 뭐 메모리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DAC 같은 거, 그러니까 SPI 통신 포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신호들에 대한 그 어떤 이해나 검사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메모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프로그램 메모리나 SRAM에 어떤 정상적인 데이터가 써지고 읽혀지고 이런 과정이 되는지 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인베디드 마이컴이지만 일부 내용은, 그러니까 일부 디버깅 하는 방법은 예전과는 많이 바뀐 거죠.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선은 마이컴 다룰 때 제가 만약에 제보고 누구를 가르쳐라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맨 처음에 그러니까는 그 마이컴에 연결된 클럭 신호와 그 클럭에 대해서 CPU가 정상적으로 어떤 그 부팅 동작, 그러니까 리셋 신호가 들어가면서 부팅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자라고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CPU의 클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신호가 정상적인지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요새 나온 CPU들, 특히 28335 같은 계열은 그 외부에 달려있는 오실레이터나 크리스탈을 그 내부에서 PLL이라는 회로로 그 증폭을 해가지고 클럭을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클럭 확장이 실패할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로지컬한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TI사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접근했는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떠한 마이컴이든 방금 말씀드린 세 개, 리셋, 클럭, 이제 메모리, 이 세 개에 대한 동작 상태가 완벽하지가 않으면 기동 불량이나 여러 가지 동작 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 과정에서는 하드웨어 디버깅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까지는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CPU 클럭 같은 경우는 CCS에서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28335의 CPU 클럭을 이해하는 것. 네, 그게 목표고, 제 이메일은 이렇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강의 자료에다가 이렇게 첨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28335 자료를 보시면요, 그 이그젬플, 그러니까는 컨트롤 슈트에서 뭐 28335 이그젬플을 들어가 본다. 그러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int sys control이라는 함수인데,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글자로 된 부분입니다. 28335는 대부분 사용자들이 그 맥시멈 클럭으로 동작시키거든요. 뭐 또 조건에 따라서는 클럭을 좀 낮춰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28335라는 소자가 동작할 수 있는 최대 동작 속도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 오늘 설명할 내용도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CPU 클럭을 제어하는 코드는 이 인트시스 컨트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오는 함수이고, CPU 클럭을 제어하는 첫 번째 또 관문이기도 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랑 프로그램이 결합되는 어떤 첫 번째 관문, 또 그런 이해력을 요구하는 또 첫 번째 또 단계이기도 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챕터에서는 이 인트시스 컨트롤이란 저 함수 하나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나중에는 분석 한번 하고 나면 다시 건들 일 없습니다. 진짜로. 아마 평생 건들 일 없으실 거예요. 28335를 쓰신다면. 저거는 한번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면은 그냥 그 선에서 딱 그 이해를 한 나의 이해력을 딱 뭐라고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우선은 그 CPU 클럭과 관련된 어떤 28335 내부의 구조나 어떤 이런 시스템 자원에 대한 거가 그 컨트롤 슈트의 유저 가이드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라는 저 챕터에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그동안 컨트롤 슈트가 중요하다고 되게 말을 많이 했는데, 컨트롤 슈트를 생각보다 많이 설명을 안 해드려서,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컨트롤 슈트고요. 저 방금 말씀드린 우리 F28335의 디바이스 유저 가이드 보이시죠? 여기에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라는, 제가 지금 랜을 꺼놨는데 랜을 연결해 놓고, 예, 될지 모르겠네. 다시 실행해야 되지 않나? 지금 랜이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됐네요. 자,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 라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PDF가 뜹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컨트롤 슈트나 CCS의 어떤 그 내부에 이렇게 인터넷을 요구하는 어떤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 화면에 요 자료는 PDF거든요. 근데 제가 그 PDF를 원래 그 폭스 PDF 리던가라는 그 무료 툴을 썼는데,
PDF 리더라고 다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그 어도비사에 아크로벳 리더를 설치하셔야지만 이게 컨트롤 슈트랑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툴을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툴을 지우시고 컨트롤 슈트를 설치하시기 전에 그 아크로벳 리더를 뭐 리더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클러킹 앤 시스템 컨트롤이라는 이 부분, 요 부분에 그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장부터 그냥 쭉 훑어보겠습니다. 쭉. 예. 클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우리 28335 안에 있는 제어 장치인 C28X 코어는 이 클럭인이라는 어떤 외부 신호가 이게 들어오면 안에서 막 이렇게 클럭을 발생하는데 그 코어에서 시스 클럭 아웃이라는 이제 클럭을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시스 클럭 아웃이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공부해야 할 28335의 인베디드 페리페럴 모듈의 모든 근간이에요. 모든 클럭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 클럭 아웃이라는 신호를 잘 보시면 이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컨트롤 레지스터, SPI, SCI, I2C, ECAN, PWM, 캡처, QEP, MCBSP, ADC 하고 DMA까지 해서 클럭을 정확하게 제어하고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우선 이게 28335 전체의 클럭과 관련된 블럭이고요. 여기서 더 설명할 부분은 없고 여기 테이블 14를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레지스터 이름과 레지스터 주소, 이 크기, 레지스터 동작이 뭐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클럭을 제어하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인트시스 컨트롤이라는 아까 함수 안에는 CPU 클럭을 제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와치독을 제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와치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잘이 아니라 제가 그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쓰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그래서 저는 저거를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저거를 굳이 설명을 해야 되는지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모토 아래 와치독은 우선은 삭제는 했어요. 또 간단하게 그냥 와치독에 대한 언급을 하면 CPU가 리셋이 딱 걸린 다음에 리셋이 풀리면 런을 합니다. 그 런 할 때부터 클럭이 들어오는데 클럭이 들어오자마자부터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억 장치로부터 메모리란다. 명령어랑 데이터를 읽어와서 동작을 하는데 그 우리가 속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는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라고. 날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든지 트랜지션 상태, 이륙할 때, 착륙할 때가 위험한 거죠. 전기 신호도 신호가 이게 정적 상태, 그러니까 로우나 하이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거나 하이에서 로우로 바뀔 때가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컴이라는 것도 전원이 들어오면 전원이라는 게 0에서 1로 딱 하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내부적으로 기생 L이나 C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원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확하게 로지컬하게 정상적인 동작이라고 볼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혹 아주 드문 확률이긴 하지만 부팅 불량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팅이 제대로 안 된 경우. 그래서 부팅이 안 됐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CPU 입장에서는. 부팅이 제대로 안 돼서 내가 명령어로 실행을 못 하는데 누가 나를
이게 정상 동작 하려고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와치독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고, 와치독은 리셋이 풀리고 클럭이 인가되면은, 나중에 데이터 시트 보면 어디에 써 있을 텐데, 512 클럭인가? 이게 몇 클럭 이내에 그 와치독이란 기능을 리셋을 해줘야 돼요. 리셋을 안 해주면 와치독 기능이 내부적으로 리셋 핀에다가 리셋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아까 그 강좌절에도 좀 언급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 이니시스 컨트롤이라는 함수가 클럭도 조정하면서 와치독도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그 정상적으로 부팅했다라는 신호를 준다는 거죠. 우선은 그 정도 개념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와치독이라는 기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일 있으시면 뭐 저한테 예, 연락을 주세요. 제가 또 한번 열심히 또 공부해서 같이 한번 쉐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치독에 대한 얘기는 중간에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들어 와치독 이 블럭 다이어그램을 보면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 여기 피겨 26이고요. 페이지가 여기 어디지? 어, 페이지를 계산하나 보네요. 언뜻 보기에는 50페이지 같긴 합니다만 50페이지라고 칠게요. 와 50페이지네요. 구조가 뭐냐면 클럭이 들어오면 이 클럭에 따라서 막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얘가 내가 리셋을 안 풀면요, 그러니까 CPU가 얘를 제어해서 나 정상적으로 부팅했으니까는 와치독은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얘를 제어를 하질 않으면 이 와치독 리셋이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 와치독 리셋이 이렇게 돌아서 요 내부 28335의 익스터널 리셋 핀에다가 리셋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CPU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구조가 나오면서부터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원래 리셋 신호는 외부 로직에서 CPU한테 뭐 액티브 로우나 액티브 하이로 발생하는 그 방향성 신호였거든요. 유니 디렉션 신호였어요. 근데 와치독이라는 기능이 생기고 나서는 이게 양방향 신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켜지면 외부 리셋 소자가 28335한테 이렇게 리셋을 발생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잘못되거나 와치독 기능을 그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은 일정 시간마다 와치독을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리셋을 안 해주면 그 리셋 핀으로 리셋이 생겨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리셋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으로 리셋 핀에 리셋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디버깅이긴 한데, CPU 내가 어떤 보드를 운영하는데 리셋 핀을 딱 찍어보면요, 리셋 핀에서 전원을 껐다 킨 것도 아닌데 리셋 핀에서 리셋이 계속 걸린다. 그러면은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전원 신호가 정상이라면 와치독에 걸리고 있거나 그 클럭에 문제가 있다거나 약간 뭐 이런 식의 원인으로 리셋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의 추적이랄까 이런 게 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와치독 모듈이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그 TI 이그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니시스 컨트롤 함수를 쓰시면 와치독을 기본적으로 끄고 완전히 디세이블 합니다. 그러니까 부팅한 다음에 와치독 기능을 완전히 꺼요. 그리고서는 그냥 노멀하게 오퍼레이션 동작을 합니다. 뭐 일단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여하튼 간에 이 클럭을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뭐 외부에서 클럭이 이렇게 연결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내부적으로 그 오실레이션 어떤 배율을 정해서
CPU가 사용되는 CPU용의 아주 고속 클럭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 로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거와 관련된 레지스터라든가 이런 거를 요 컨트롤 슈트에서 찾아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포됐던 그 자료에 보시면 그 랩 CPU new 2015-0720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지금 특별히 외부 어떤 소자라든가 어떤 포트를 맞춰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슈트에서 제공하는 그 V140 버전의 이그젬플 코드를 그냥 완전히 블랭크 타입, 완전 깨끗한 초기 버전으로 재구성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28335 보드가 있다면 어디라도 실행해 보셔도 됩니다. 그냥 코어 내부에서만 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이니시스 컨트롤이 있다는 거고, 얘가 방금 말씀드린 클럭을 조정하는 부분과 와치독을 디세이블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는 이렇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이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컨트롤 슈트를 참고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13페이지고요. 우선은 28335 같은 경우는 클럭 소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콜로 같은 제품이나 그 지금 MSP430 이런 마이컴 계열들은 그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커넥터비티나 그 로우 파워 어떤 그런 제품이나 약간 특수 조건에 맞도록 설계되는 소규모 시스템을 위한 마이컴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클럭을 달면 클럭을 다는 것만큼 부품 비용도 증가하고 회로가 커지는 거죠. 그거만큼. 근데 28330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BGA 아니면 PQFP 타입 소자인데, 이게 지금 208핀인가? 꽤 부품이 커요. 그래서 크기라든가 뭐 면적이 중요한 곳에는 거의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퍼포먼스급이에요. 보드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 그래서 외부에 선택할 수 있는 클럭 소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크리스탈, 레조네이터, 오실레이터. 레조네이터는 뭐 부품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써본 적은 없어요. 굉장히 그 저가형 오실레이터고요. 클럭이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건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는 그 수정 발진자죠. 이렇게 캡이랑 같이 연결해서 쓰는, 많이 써요. 우선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 온도 특성도 꽤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온이든 고온이든 잘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레조네이터는 그거에 비해서는 온도 특성이 좋진 않죠. 가격은 싼 대신에. 오실레이터는 크리스탈이라는 부품을 그 로직 소자랑 같이 묶어서 디지털용 클럭 제너레이터에 비슷하게 만든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꽤 됩니다. 크리스탈 아마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크리스탈의 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배, 15배 정도? 이거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부품이. 하니까 이제 양산하시거나 이런 데에서는 크리스탈을 많이 쓰시죠. 근데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는 뭐 양산하는 것도 아니고 온도 특성이 아주 중요하게 지금 되는 어떤 연구 과제도 아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맞추고 확실한 거를 위해서 오실레이터를 씁니다. 오실레이터가 동작은 확실해요. 왜냐면 클럭이 그 그러니까 공진에서 발진하는 단계가 없거든요. 크리스탈은 그 전원을 키면 발진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리셋 주기랑 클럭이 발진할 때까지 약간 시간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와치독이나 부팅 불량 가능성이 약간 있는 거죠. 반면에 오실레이터는
전원 넣으면 그냥 바로 지가 알아서 발진합니다. 물론 오실레이터 자체의 부품 불량이라면 답은 없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뭐 3볼트나 뭐 1.8V, 2.5V 전원도 다양해요. 굉장히 28335는 3.3V를 쓰니까 3.3V 전원 연결하면은 바로 클럭이 쭉 들어옵니다. 하고 전체적인 구성이고요. 근데 클럭을 뭐 껐다 켰다 하는 뭐 일단은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는 좀 이따 관련된 코드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의 핵심은 PLL입니다. PLL은 내가 여기 어떤 클럭을 넣으면 얘를 체배를 해서 클럭을 계속 배율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Hz면 20Hz, 30Hz, 40Hz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럭을 뻥튀기 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833은 동작 주파수는 150메가고요. PLL로 생성될 수 있는 최대 클럭은 300메가입니다. 그래서 300메가 만든 거를 이렇게 다시 또 분주를 해서 최종 CPU 클럭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도 또 여기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314페이지를 넘겨서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크리스탈이나 레조네이터 같은 경우는 그 28335 핀에 X1, X2라는 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야 되고 만약 그쪽을 사용한다면 X클럭2는 이제 그라운드에 붙여야 된다라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실레이터를 연결한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X클럭인이라는 신호에 3.3V 오실레이터를 연결하고 X1은 로우로 X2는 NC 연결하지 않는 건 조건으로 또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조건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그 외부 조건을 맞춰 주셔야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315. 저희 연구실은 그 써니 전자인가? 써니라는 회사 제품을 쓰는데요. 뭐 써니 거 안 써도 요새는 이런 부품들이 흔해서 뭐 이 비슷한 동작 하는 제품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3.3V에 30메가 오실레이터에 연결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X클럭인에 연결되고 X1은 그라운드에 붙이고 X2는 NC로 해서 쓰는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약간의 댐핑 저항이 들어가고 전원은 LC 필터로 이렇게 노이즈에 민감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어차피 하드웨어 개발하시면 나중에 다 배우실 내용인데 이렇게 세라믹으로 된 오실레이터 소자는 보면 뚜껑이랑 측면에 SMD 핀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솔더링을 잘 하시니까 문제는 없는데 초심자 분들이라든가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측면에 있는 핀이요. 이 뚜껑 부분이랑 쇼테지가 나면 동작을 안 해요. 특히 출력 핀은 이 뚜껑 부분을 절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또 디버깅이 돼서 뭐 신제품은 뭐 절연형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게 출력 핀이나 여기에 닿으면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오실레이터 같은 거 부품 옆에 솔더링 할 때 잘해야 돼요. 여기 뚜껑이 어느 부분에 닿거나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뚜껑 바로 밑에 이 공진 회로가 있기 때문에 이 뚜껑 부분에 너무 강력한 열을 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히터 같은 거나 인두기로 너무 여기 실수로라도 지진다든가 이러면 특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요새는 제조 공정이 좋아서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조심하는 건 좋은 거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316은 이제 써니사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인데요. 뭐 몇 가지 재밌는 뭐 특성들이 있고, 온도 특성은 뭐 제품마다 틀려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익스텐디드 인더스트리얼 템퍼레처 조건이긴 한데 뭐 외국 제품 중에 뭐 또 비싼 거는 거의 뭐 밀급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물론 부품값은 비쌉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모양이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5V랑 3.4랑 2.5랑 1.8V 여러 가지 전원을 쓰는 부품들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언뜻 잘못 보면은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 사진에 101이라고 적힌 거는 1.8V형입니다. 그 3V는 3.3V는 3이라고 끝나고요. 5V형은 5로 끝나요. 물론 이거 써니사의 명명법이긴 하지만 쓰시는 회사에 따라서 이게 30메가 적혀 있다고 그냥 냅다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동작 전원이 정확히 들어가야지만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양산할 때 뭐 실수 나오고 하면은 뭐 대박이죠. 그냥 아주 사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게 회사의 옵션이긴 한데요. 이게 핀이 4개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VCC, 클럭 아웃인데 한 핀은 NC입니다. 보통은 NC인데 회사 조건에 따라서는 기동 제어 때문에 이렇게 이네이블 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3V고 뭐 30메가인데 동작이 안 돼요. 하면은 부품 주문을 이제 이네이블이 달린 걸로 해서 그 이네이블 핀을 NC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럼 또 동작 안 합니다. 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운에 따라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오실레이터라고 단순하게 전원만 들어가면 클럭이 나오는 부품이 아니라 이네이블로 제어도 되고 약간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드가 이 자료는 좀 작년 2014년도 후반부터 만들어진 거라서 그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실제 배포된 샘플 코드랑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설명하려는 핵심 포인트만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메인 함수에 보시면 그 이니시스 컨트롤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저 함수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셨다면 컨트롤 키랑 이 마우스를 동시에 누르면 그 함수를 점프를 해요.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CSS 코드 자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B를 눌러서 우선은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에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 에러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게 마우스만 갖다 대면 별 변화가 없어요. 그죠? 없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되면 마우스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걸 딱 누르시면 이 관련된 함수가 있는 코드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디버깅 할 때도 요 컨트롤 키랑 마우스 왼쪽 버튼, 왼쪽 버튼 같이 쓰시면 이 함수들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같이 겸사겸사 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이니시스 컨트롤은 sys control.c라는 그 소스 코드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S에서도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추적해 보시면 이 함수로 점프를 할 거고 이제 마치독이랑 뭐 페리페럴 클럭 껐다 켰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빼고 가운데 클럭 제어하는 부분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페이지를 넘겨서 우선 그 두 번째가 총 3개의 함수가 보이잖아요. 그 disable도 init PLL, init peripheral clock 이렇게 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마치독은 빼고 페리페럴도 빼고 가운데 init PLL만 설명할 거니까 이 함수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나온 거는 PLL STS라는 함수랍니다. 이게 레지스터에 비트로 정의된 mclock STS라는 요 비트를 일단 그죠? 이게
영인지를 검사합니다. 영인지를. 아, 이게 뭐냐면은 여기 옆에 돼 있는데 이 PLL 모듈 안에요. 그 클럭 페일인가? 그러니까 클럭 신호를 그 클럭이 정상인지 감시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부팅하기 전에, 그러니까 클럭 PLL을 초기화하기 전에 뭔가 이전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검사한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이면 0이 아니라면 1이면 뭔가 PLL 동작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파악할 수가 있고, 여기 그 어셈 하고 빨간 박스 뭐 ESTOP0 뭐 이렇게 명령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실행합니다. 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에뮬레이터를 연결해서 칠 텐데, 에뮬레이터가요, 이쪽으로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딱 홀딩 됩니다. 요 문장이. 만약에 PL을 그러니까 에뮬레이터 꽂은 상태에서 CPU를 부팅하다가 만약에 PLL 그 모듈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에뮬레이터를 동작 중지시켜 버리는 예. 동작을 중지시키는 어셈블러 명령어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그 에뮬레이터가 딱 요 포인트에 가서 딱 가만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셈블러 명령어인데, 어셈블러 명령어는 이렇게 TMS 320C 28 모모 CPU and instruction set reference guide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그 어셈블러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시연에서. 그러니까는 모든 어셈블러 명령어가 다 시연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제어하는 명령어, 이런 거는 표준 시언어 뭐 명령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TI 사이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명령어를 내가 쓰려면 이렇게 어셈블러를 시언어에서 쓸 수 있는 문법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어셈블러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다라고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이건 어셈블러 명령어야, 시언어가 아니야. 그러면 컴파일러가 어셈블러로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저도 예전에 이게 뭐 소스 정리한다고 저런 코드 같은 거 이렇게 막 스페이스, 이게가 어셈하고 가로 열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어셈 명령어인데, 그 빈칸을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뭐 지금은 버전이 높아져서 여전히 유효한 어셈블러 명령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빈칸 없으면 에러라고 TI사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빈칸이나 탭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괜히 빈칸 있는 거 보기 싫다고 지우시면 나중에 컴파일 에러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PLL이 정상이냐 아니냐, 미싱 클럭 스테이터스 약자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뭐 PLL 클럭 동작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체크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PLL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비트의 div 셀이 또 0이 아닌지 긴지를 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CPU 에뮬레이터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라면 항상 전원을 껐다가 켜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독립 전원 장치면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데, 에뮬레이터로 개발할 때는 보드 전원을 계속 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연속된 에뮬레이터 작업을 하면 이미 기존에 PLL이 동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PLL을 동작시키는 어떤 환경이 이미 잡혀 있다면, 혹은 그게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안 돼서 PLL 초기 값이 0이 아니라면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 코드가 그러니까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28335는 물론 그 로직 소자입니다.
큰 의미로 봤을 때 아날로그 소자는 아니잖아요. 디지털 논리 소자인데 어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0과 3.3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 로직 소자가 움직이는 환경은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거든요. 되게 노이즈도 많고 막 전원도 막 이렇게 막 전원이 3.3V면 항상 3.3V 있다고 보장도 못해요. 이게 막 예를 들어 전원 장치가 열나면 가끔 꺼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꺼지기도 하고 뭐 30나노 이렇게 그래서 되게 별별별 동작상의 문제가 막 많이 생기거든요. 막 리셋 맞으면 오실레이터도 잠깐씩 죽고 막 그럽니다. 노이즈 막 심한 환경에선 오실레이터도 잠깐 죽어서 이런 PLL 동작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일정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회로적인 기법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을 동원하지만 이게 여하튼 간에 저기 예를 들어 확률이 굉장히 적다의 문제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0%다. 이거는 없어요. 0%라는 0.0000000의 무한대.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나 보호라고 하긴 뭐하고 초기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PLL 동작을 끄는 거죠. 끄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느리게 하는, 맞네요. 이게 그, 가장 느린 옵션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클럭인이 4분의 1 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고 또 실제 TI사에서는 PLL 동작하기 전에 이 DIV 셀을 0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앞서 설명된 요 동작이 보면 나와 있는데, PLL에 일단 동작을 하면요, 이게 바로 굉장히 빠른 클럭이 들어오거든요. 팍 하고. 근데 내가 멋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나누기 1이 딱 되어 있다고 치면 바로 그냥 그 클럭이 들어가면서 CPU가 어떤 동작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동작 할 수 있는 겁니다. PLL 동작하는 중에. 그래서 혹시나 있을 미연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거를 되게 낮은 옵션으로 해놓고 PLL 동작이 완전하게 안정화가 된 다음에 이 4단계에서 2단계나 1단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LL로 그 클럭 증폭하기 전에 이제 안전하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320페이지. 네, 320페이지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div 셀 말고 위아래에 무슨 명령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allow, 이 this라는 명령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 CPU, 28335는 C28X라는 CPU 코어가 있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페리페럴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공부하고 있는 클럭을 제어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어떤 레지스터는요, 함부로 건들면 CPU 동작에 영향을 주잖아요. 대표적으로 클럭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내가 클럭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뭐 100메가를 맞춰놨어요. 100메가로 동작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실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100메가를 뭐 150메가로 바꿨어요. 그럼 물론 2833은 그 인공지능이 없는 아주 전형적인 로직 소자니까 150메가로 바로 동작을 하겠죠. 그럼 나중에 나는 영문도 모르고 얘가 왜 1초가 나와야 되는데 뭐 한 0.66초가 나오고 막 이렇게 이상한 동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83 델피노 제품군에는 시스템 동작이나 어떤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레지스터나 어떤 메모리 영역을 그 프로텍션 기능을 거는 명령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allow protective register라고 부르는데, 메모리 공간도 있습니다. 이게 레지스터도 있지만, 이러한 아주 특수한 레지스터,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줄 만한 그러한 어떤 레지스터나 뭐 어떤 것들은 걔네들을 제어하기 전에 이 allow를 한번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로 그 또 보호막을 끄는 그런 어떤 약간은 번거로움을 요구한다는 거죠. 번거로움. 그러면 내가 코드상으로 실수로라도 억세스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동작 안 해요. 이 allow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러한 레지스터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 allow protected register, 그러니까는 그 보호를 받는 레지스터 종류들이 있는데요. 요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왠지 그럴만 하죠. 플래시 레지스터. 이거는 플래시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이랑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거나 코드 시큐리티, 인터럽트 벡터, 시스템 제어하는 거, 지금 클럭 제어하는 거, 아니면 GPIO 먹스.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나는 입력 핀으로 설정해 놓고 쓰는데 내가 실수로 출력으로 바꿔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럼 내가 저쪽 외부 소재랑 충돌이 나면서 그 특정 핀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핀이 소선이 되는. 하고 통신. 통신은 뭘까요? 통신, 그쵸. 통신도 뭐 외부 인터럽트 관련, 아니 외부 메모리 관련 이런 것도.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 보면은 그 CPU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레지스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함부로 여하튼 사용자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혹은 수정하려면 의식적으로 어떤 명령어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령어 중간중간에 이 allow, 이 dis가 나온다 해도 얘가 굉장히 중요한 레지스터라서 이런 걸 한 번씩 껐다 켰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div 셀이 제로가 되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PLL을 구동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함수에서 이렇게 value랑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얘가 같지 않다면 그 마스터 클럭을 꺼요. 이게 마스터 클럭이 아니라 저 아까 그 클럭 미싱하는 클럭 페일러를 검사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능을 끄는 겁니다. 왜냐면 PLL 동작하는 동안에는 클럭이 입력이 30메가를 쓰는데 30메가가 막 300메가까지 뭐 예를 들어 300메가 세팅을 한다면 300메가까지 증가를 하니까는 10배가 뻥튀기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PLL 모듈에서는 야 클럭이 이상한데? 이거 에러야 에러 하면서 클럭 에러를 내버려요. 그러면은 리셋 걸립니다 또. 이거 아셔야 돼요. 그 클럭 미싱이 동작을 하면요 리셋이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그 PLL 동작하는 사이에는 이 클럭 미싱, 그러니까는 어떤 클럭상에 문제가 있다 없다 검사하는 로직을 꺼야 돼요. 끄고 그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PLL 값을 div에 넣어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PLL이 동작을 합니다. 쭉 하고 쭉 동작해요. 언제까지? PLL 스테이트 레지스터의 비트인데 PLL 락스라는 비트가 1이 될 때까지. 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설명하고, 여하튼간 요 앞에 것만 보면 내가 함수에서 어떤 값을 함수 인자로 주죠. 주는데 저희 연구실은 여기다가 10을 줍니다. 보통 10 이렇게 10을 주면 뭐 다 되게 복잡한데 요 뒤에 나누기 4 나누기 2는 보지 마시고요. 지금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10을 설정하면 요 앞머리에 있는 그 입력 클럭의 몇 배의 개념입니다. 그럼 뒤에 나누기 4 나누기 2는 뭐예요? 이거는 그 div 셀이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0으로 줬어요. div 셀을 0으로 해서
최초의 클럭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는 30메가를 썼고 이 PLL 클럭의 DIV, 그러니까 요 벨이라는 변수가 그 외부에서 10이라는 변수를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위에 그 10이라는 변수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걸 줬고, div 셀은 2로 맞춰놨네. 2로 맞춰놨네요. 이게, 예, 그렇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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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div 셀을 내가 어디서 설정해줬지? 아, 이게 지금 함수가 잘려서, 예, 함수가 길다 보니까, 아직은 이 div 셀이 들어가는 코드가 안 나왔나 보네요. 여튼간에, 여기까지, 아이고,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기까지 한 일은, 우선은 그 오실러 클럭에다가 곱하기 10까지 한 거죠. 그래서 PLL이 막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막 동작을 하면,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클럭 폴트 감지하는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나왔네. 예, 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 예, 해서 요거는 그 클럭 미싱 폴트 하는 동작, 그 감지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거 막는 거고 잠깐 꺼놓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켜요. 여기 보면은 다시 킵니다. 키고 우선은 내 PLL 내가 설정한 값으로 돌리는 사이에 그 와치독 끄고,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하게 내가 그 와치독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 값 쓰시면 돼요. 이 디폴트 함수만 쓰시면 그냥 와치독을 계속 꺼 놓거든요. 예. 그리고 PLL 락스라는 비트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여기서 루프를 도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면 여기서 락스가 1이 될 때까지. 이게 뭐냐? PLL 동작이 끝나고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가 됨을 나타내는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PLL이 여기 동작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얘가 0이었다가 PLL이 완전히 이제 내가 목표한 동작까지 다다르면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 다시 그 클럭 폴트 감지하는 회로를 키는 거죠. 또 나오나? 나오네. 여기서 이렇게 짝이다. 여기 짝이라는 거 있네요. PLL 클럭 오류 감지하는 거 다시 킨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나오네요. 이제 여기 페이지가 앞장까지 있었고, 요 다음 페이지에서 div 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거가 있네요. 근데 좀 약간 좀 특이한 게 보시면 div 셀을 바로 넣어주면 될 것이지, 그죠? 왜 3은 이 단계를 두 번을 거칠까? 그러니까 1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넣어주고 2도 바로 넣어주는데 왜 3은 2 한 번 갔다가 3 한 번 가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이게 0, 1, 2, 3인데 요 3은 나누기 1이고요. 0이나 1은 나누기 4거든요. 하고 2는 나누기 2고. 그러니까 뭐냐면 PLL 동작 상태에서 갑자기 클럭을 그러니까 PLL 동작된 상태에서 바로 div 셀이 1, 1이 들어가면 나누기 1이잖아요. 그러면 PLL 클럭이 그냥 한 방에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이컴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갑자기 정지 상태에서 200km까지 못 달리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가는 거죠. 이건 아마 TI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많이 검토해서 만든 코드일 거거든요. 기본 제공해 주는 거니까. 나누기 2는 거의 잘 동작하는 거고, 이제 3은 맥시멈까지 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오실레이터 클럭 맥시멈 값이 30메가거든요. 하고 PLL 최대 구동이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300메가 PLL까지 동작을 합니다. 근데 300메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1로 넣어버리면 바로 CPU가 300메가 동작을 당연히 못하죠. PLL이 300메가라는 거지 28335 맥시멈 클럭 동작 클럭 조건은 150메가거든요. 하니까는 이 3 조건을 한 방에 못 주는 거예요. 하니까 혹시라도 누가 300메가를 먼저 구동해 놨다면 조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150메가 한번 들어가고 그죠? 하고 그다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 누가 실수라도 300메가를 했는데 바로 3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그렇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2로 씁니다. 2 나누기 2. 그래서 그냥 300메가 나누기 2에서 150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LL은 300메가인데 CPU 클럭은 150메가다. 당연한 말이지만 300메가 구동하고 이거 3으로 설정하면 동작 안 합니다. 잘못하면은 심각한 데미지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부팅이 안 돼요. 우선은 예전에 한번 이런 거 해봤거든요. 고장이 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팅 안 되는 건 확실해요. 참고하시고요. 자, 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해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써니전자의 그 SCO103 30메가라는 하드웨어 클럭 소스를 쓴다. 그러면 걔를 우리는 PLL CR이란 레지스터에 요 10이라는 값을 제어를 해서 300메가를 구동을 합니다. 단, 이 300메가를 만들 때는 이 폴트 동작하는 걸 꺼야 되고, 와치독도 꺼야 되고, PLL 락킹,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PLL 동작이 됐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DIV셀을 2로 해서 나누기 2분의 1 해서 150메가. 요게 바로 CPU 클럭입니다. 요게 요놈이 CPU 클럭입니다. 그래서 28335가 150메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개량 버전이라 보다 그러니까 얘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인 28346은 300메가 됩니다. 300메가. 그러니까 이 300메가가 그냥 300메가까지 돼요. 성능 퍼포먼스 차이가 뭐 얼마큼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작 속도 면에서는 28346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28377, 376 제품들이 남아서 뭐 종합적인 성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명령어 실행 속도만 본다면 28346이 제일 빨라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요 앞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렇게까지인데 우리가 XC 클럭 있냐 요게 핀 283소모에 있는 핀이에요. 한번 좀 이따 컨트롤 슈트에서 찾아볼게요. 여기 30메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방금 전 얘기했던 모든 얘기 쭉 들어와서 PL을 구동한 다음에 PL을 체크해가지고 나누기 2에서 150메가가 나온다. 이게 150메가가 나온다. 이게 클럭인데 요 클럭은 C28X 코어에만 들어오죠. C28X 코어에서 이 클럭을 사용하고 얘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시스 클럭 아웃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요. 정확하게 같은 주파수라고 언급도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들 또 여기서 이제 의심병. 아니, 왜 클럭인이 있는데 왜 시스 클럭 아웃을 쓸까요? 왜냐면,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인베디드 CPU라서 아주 작은 실리콘 다이에 C28X 코어랑 페리페럴들이 있지만, 이 굉장히 고속, 미시 신호에서는 이 150메가 정도면은 시 지연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소자 아마 이런 설계하시는 분들이 클럭인을 그냥 무작정 모든 패러렐에 다이렉트로 뿌리게 되면 C28X 코어와의 동작상에
그 약간의 오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 조정을 잘 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28335 쓰시는 교수님 한 분이 동일한 클럭으로 움직이는 30메가 연결하고 150메가로 운영되는 28335 보드 두 개를 캔 통신으로 연결해서 어떤 IO를 이렇게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은 걸 올려서 실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지나가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에는 CPU가 IO가 동시에 바뀌는 코드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하게 클럭이 그게 약간 이게 뭐라고 하죠? 한쪽을 트리거로 잡고 나머지 다른 CPU의 IO를 보면 옆으로 천천히 얘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파수가 나오는데 두 개의 주파수가 이렇게 계속 위상차가 아주 미세하게 옆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랑 막 둘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CPU가 똑같은 150메가지만 아주 미세한 CPU 클럭의 차이. 그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동작상에 이렇게 미세하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죠. 외적으로 보이는 시스템에서도 눈에 보일 정도라면 비록 작긴 하더라도 이 소재 안에서도 클럭이 어떤 패턴 지연에 의한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코어에 먼저 가장 빠른 걸 넣어주고 코어와 연결된 페리페럴의 또 각각 길이에 맞도록 어떤 신호들이 연결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서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설명은 예전에 150메가 뻥튀기한 예제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PLL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int PLL이라는 요 함수가 실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요 레지스터를 다 찾아보시면 될 텐데 외부에 연결된 30메가가요 그대로 쭉 옵니다. 이렇게 오면은 이 PLL DIVCL 디폴트 값이요 나누기 3가 디폴트 값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클럭인이요 이게 7.5메가가 디폴트인가? 네, 맞네요. 4분의 1로 잡혀 있어서 7.5메가가 클럭 인으로 되고 얘가 그 시스 클럭 아웃으로 나갑니다. 시스 클럭 아웃으로 PLL을 동작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클럭을 뻥튀기 하지 않는다면 외부 30메가가 7.5메가가 돼서 동작을 해요. 내가 어떤 제어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7.5메가 CPU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28335에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CPU 클럭의 시스 클럭 아웃이요. 그 외부가 xint cnf2라는 레지스터를 보시면 여기 x 클럭 아웃은 그 외부 핀이에요. 핀에 x 클럭 아웃이란 핀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어떤 설정을 특별히 바꾸지 않는다면 이게 2분의 1로 분주가 돼서 7.5메가가 이렇게 4분주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6분의 1 주파수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PLL 동작이 정상적으로 돼서 예를 들어 30메가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되면 7.5가 아니라 예를 들어 150메가가 될 거잖아요. 150메가의
4분의 1 주파수가 나와요. 37.5메가? 네,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PLL을 내가 그냥 뭐 재미로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어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실제 내부 동작, 그러니까 내부 클럭이 몇인지를 그 외부 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부 핀으로 발생하는 조건이 내가 X인트 CNF2라는 레지스터를 건들지 않는다면 4분의 1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PLL을 제어를 해서 CPU 클럭이 150메가가 되고 CPU 클럭 아웃이 150메가로 나온다 한다면 요거의 4분의 1인 37.5메가가 외부에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CPU가 정상적으로 클럭이 부팅이 돼서 PLL 동작을 해서 150메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핀, X클럭 아웃이라는 저 핀을 스코프로 관찰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37.5메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인트 PLL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와치독 이건 뭐 인트 PLL이랑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disable 독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한번 재미삼아 해보세요. 호출하지 않으면요, 와치독이요 리셋 걸리면 디폴트가 동작을 하거든요. 이네이블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리셋이 한번 딱 들어오고 클럭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와치독 얘가요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해서 그 512 클럭 이내로 동작을 초기화 안 하면요 바로 가차 없이 와치독 리셋이 걸립니다. 그래서 와치독에 의한 내부 리셋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디세이블 독을 막으면 안 됩니다. 예, 저거를 꼭 잊지 마시라고.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CPU 클럭 부분이 끝났고요. 어떤가요? 이게 처음 과제인데 처음으로 이제 CCS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건데 설명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 번거롭겠지만 이런 코드를요 이렇게 컨트롤 슈트랑 내가 손으로 필기를 하시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 번은 추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인트 PLL 몇 번이나 보겠어요. 살아생전에 이거 처음 공부할 때 딱 한 번 봅니다. 근데 이런 걸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전기공학부 학부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의 결부성을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느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그런 거를 사용하려면 진짜 뭐 프로그램 에디터에서 뚜닥뚜닥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까지 파고들어서 내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파고들어서 얘의 내용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봐야지만 이게 내 거가 된다는 거죠. 내 거.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코드가 어쩌다 저쩌다가 사실 중요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설명은 저 아니더라도 엄청 잘하는 분이 많을 텐데. 제가 강의의 목적은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코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C 언어만 가지고 제어하는 피상적인 레벨 말고 하드웨어까지도 안에 좀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크게 언급은 안 드렸지만 이제 부가적인 설명으로 사실 그 PLL 제어에 보면 시스 컨트롤 레그라는
구조체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이게 구조체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이어틸 스트럭처 시스 컨트롤 레그 시스 컨트롤 레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한번 추적해 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키랑 마우스 같이 누르시면 되고요. 우선은 글로벌 베리어블 define.c라는 코드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시스 컨트롤 레그라는 스트럭처 변수입니다. 스트럭처 정의는 요 앞에 있어요. 이 시스 컨트롤 레그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고 잠깐 있으니까 안 뜨네. 그냥 처음 같아 되나? 이렇게 변수가 뜨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이 아니라 여기 펼치면 요 시스 컨트롤 레그는요 이러한 변수들로 구성된 구조체예요. 그래서 보시면 onInt 16이라고 이렇게 변수 일반 우리 데이터형도 있고요. 유니온 우리 공룡체 구조가 있고 또 유니온 뭐 쭉 많네요. 이걸 한번 추적해 볼게요. 궁금하니까. 우선은 시스 컨트롤 레그 지금 이게 컨트롤이랑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왔는데 시스 컨트롤 .h라는 헤더 파일에 있네요. 이 헤더 파일은 링크 정보이기 때문에 그 C 드라이브에 컨트롤 슈트 디바이스 서포트 지워졌네요. 디바이스 서포트 28335 V140 DSP 28333X 헤더 그죠? 헤더라는 폴더에 시스 컨트롤 .h에 있네요. 한번 보세요. 근데 요 내용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정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시스템 컨트롤 레지스터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있고요. 각각 이렇게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썼던 건 PLL 스테이터스랑 PLL CR이라는 두 가지였는데 얘네들이 뭔지 한번 그냥 또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예, PLL 스테이터스 레그고요. 바로 위에 이렇게 유니온으로는 all이라는 변수랑 PLL 스테이터스 비트하고 여기 비트라는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게 공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C 언어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C 언어 공부하고 계시거나 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구조체나 공룡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고 요 스트럭처 PLL STS 비트라는 건 바로 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게 구조체에서 말하는 비트 선언자 그죠? 그래서 요게 딱 눈치 봐서는 16비트네요. 그죠? 16비트고 안 쓰는 비트는 리저브드라고 내놓고 이제 쓰는 거는 어떤 비트 이름을 써놨네요. 자, 그러면은 PLL 얘를 제가 왜 설명 이렇게 왔냐면 컨트롤 슈트를 띄워놓고요. 여기서 이건가? 자, 우리가 아까 컨트롤 슈트에서 이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라는 이 유저 매뉴얼에 이 CCS에서 보시는 이런 스트럭처 구조 변수가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L 대문자로 쳐볼까요? PLL STS 여기 앞에 요게 레지스터 변수 이름이에요. 요거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실제 레지스터가 검색이 됐죠. 여기를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 확대를 어떻게 하는 거지? 확대가 안 되나? 확대가 안 되나 보네요. 그럼 약간 줄여서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스트럭처 구조를 잘 보세요. 요 비트를 잘 보시면요. 이 유저 가이드에 15번부터 9번 비트까지는
리저브드 돼 있죠. 근데 이게 7비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네요. 그 다음에 div 셀이 2비트, div 셀이 8번, 7번에 이렇게 2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MC 클럭 오프가 1비트 밑에 있죠. 그 다음에 OSC 오프가 또 1비트 밑에 있죠. M 클럭 클리어 밑에 1비트, M 클럭 스테이터스 STS도 밑에 1비트, PLL 오프도 여기 1비트, 리저브드는 예약 영역이라서 비어있고, PLL 락스가 1비트. 어떠신가요? 이 스트럭처에 선언된 이 PLL 스테이트 비트라는 구조체 변수는 유저 가이드에 선언된 28335용 레지스터의 그 정의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 데이터 시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트 이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드웨어랑 동일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각각의 요 안에 내부 비트를 억세스 할 수도 있고, all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16비트를 한 번에 억세스 할 수도 있죠. 여기서 공룡체를 쓴 거는 all과 비트가 같은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그 공룡체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쟤는 이 컨트롤 레그에 얘네들이 배치됐는데, 과연 얘네들은 메모리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도 이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스 컨트롤 레그는 시스 컨트롤 레그라 소문자 시스 컨트롤 레그라는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데, 이 변수는 내부 전역 변수가 아니라요, 그 외부 메모리를 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터라고 하면 안 되고, 메모리 번지용 지정자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바이어 트리라고 적히면 이 변수가 스택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는 게 아니라 외부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 컨트롤 레그를 데이터 섹션에 할당하세요 라고 하는 시언어 문법이고, 데이터 섹션의 이름은 시스 컨트롤 레그 파일이죠. 그럼 시스 레그 컨트롤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왼쪽에 보이시는 헤더 넌 바이오스에 할당이 되어 있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요 섹션에 시스 컨트롤 레그가 이렇게 있죠. 시스 컨트롤 레그가 있는데, 얘가 시스템이라는 섹션에 할당이 되어 있고, 얘는 페이지 1에 있네요. 그러면 위에 선언된 메모리 공간을 가면 여기 시스템이라고 있고, 여기는 이 넌바이오스는 그 28335에 있는 페리페럴 자원에 대한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0x007011이고 길이가 36개인 거죠. 그래서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변수로 와서 컨트롤 슈트에 보면 이 PLL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여기에 PLL 스테이터스는 0x7011에 이게 어드레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딱 봐도 0x 시스템은 0x7010인데 뭔가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서 시스 컨트롤 레그를 잘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16비트 한 워드는 리저브드로 띄고, 다음번에 유니온으로 되어 있는
PLL 스테이터스가 잡혀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시스 컨트롤 레그는 이미 넌 바이어스 영역에서 봤을 때 7010에 할당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시스템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여기서 7010에 할당되어 있고 이 PLL 레그의 실제 그 어드레스는 0x7011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첫 번째 리저브드 1이라는 이 변수가 7010이고 PLL 스테이터스는 7011이라고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죠? 즉 C 언어에 있는 이런 구조체나 이런 게 물리적 메모리를 기반으로 돼서 그러니까 이 인베디드 CPU의 물리적 메모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강좌하기 전에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그 멀티데이 워크샵 자료 하고 링커 커맨드 파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피상적으로만 28335의 C를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 짜시는 분들은. 근데 전력전자하고 그러니까 회로 설계와 프로그램을 결부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정보들이 정말 다 맞을 것인가? 근데 나는 의심이 많아. 나 끝까지 이거 다 확인해 보겠어. 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TI에서 주어지는 자료지만 이런 자료가 어떤 식으로 그 물리적인 메모리에 정보가 있고 이게 유저 가이드에 정보가 있으면 이 CCS에서는 이 momo.cmd 링커 커맨드 파일에 얘네들의 주소랑 크기를 할당해 놓고 이거를 C 언어의 스트럭처로 구조로 선언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 메모리에 할당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런 개념이 오면 다른 거는 다 안 봐도 돼요. 이제부터는 사용법만 알면 되죠. 참고로 이게 저는 이런 좀 약간 좀 나쁜 습관, 저의 나쁜 습관인데 제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쪽, 그러니까는 그 객체 지향 쪽 프로그램을 학부 때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아는 선배님한테. 그분은 삼성 멤버십 소프트웨어 멤버십 총창계 창단 멤버였는데 절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전자공학도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비전이 어떤 함수를 쓰려면 함수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변수들이 어디에 있는 건지를 알아야지만 제가 그걸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윈도우 프로그램 딱 넘어오면은 제가 초창기에 했던 게 윈도우 API 써서 윈도우 프로그램 짜는 거였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Q 어떤 그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그 선배님은 졸업하고 저는 더 이상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 후에는 두 번 다시 윈도우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어가지 못했지만 그 후에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램 짜면서도 이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든지 하려면 이렇게 메모리, 하드웨어, 회로도, 프로그램이 다 뭐 사위일체가 돼야지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창피한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28335 프로그램 짜려고 사실 시작한 지가 사실은 7, 8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7, 8년 동안 계속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말입니다. 28335가 나오기 이전에는 2818-2407이라는 소자가 있었어요. 그때부터도 하드웨어 설계를 하고 있었고 그때도 프로그램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프로그램을 배워도 이게 도대체 얘가 왜 이 레지스터를 써야 되는데 이 레지스터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이해가 전반적인 어떤 이해나 그게 없이 하려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못하지 뭐 내가 모른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회사에
매번 출몰하네. 출몰?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아신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바쁘셔서, 누구 사람 잡아다 놓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개중에 프로그램 공부를 계속 인베디드 쪽 하신다면, 물론 모든 마이컴이 이런 구조로 지금 설명한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을 구현하진 않습니다. 그냥 포인터 써서 구현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링크 커맨드 파일 잡고 구조체 잡고 이렇게 난리 안 쳐도 다른 방법도 많아요. 그냥 많은데 어느 방법이든 간에 노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해를 하려면. 다행히 TI 거는 싱크웍스라는 사설 교육기관이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예를 들어 인피니온이나 프리스케일은 그런 데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좀 굉장히 큰 회사지만 많이 알려지지 외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의 제품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는 이러한 배경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결부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 펌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고통스럽고 재미는 없어요. 재미없는데, 뭔가 하나씩 알아가면 재미가 있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저처럼 7년, 8년 만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00%다 모르더라도, 왠지 이걸 안 거예요, 드디어.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알았어요, 드디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강좌를 계기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시면 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이해하면서 가시면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할게요. 요약은 우선은 처음 이제 뭐 업무 때문에 바쁘시면 일단 프로그램부터 짜야 되니까 짜세요 먼저. 뭐 그거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차분하게 집에 오셔서 그 코드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컨트롤 슈트 지금 화면에 요 컨트롤 슈트 여기에서 예를 들어 TI사 쪽이라면 이런 유저 가이드가 잘 나와 있어요. 델피노는 여기 레지스터랑 한번 검색도 해보시면서 이렇게 또 얘네들이 메모리 맵 어디에 있는 걸까 한번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서 알고리즘 짜는데 별로 도움 안 됩니다만 내가 CPU를 알아가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훨씬 더 접근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S에서 이걸 컴파일을 하시면 이 디버그란 폴더가 생기는데 디버그 폴더에는 모모.와우 최종 실행 파일이 생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맵 파일이에요. 맵 파일을 켜보면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인베디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맵 파일을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저는 계속 이런 거를 공부해 나갈 것이고 제가 능력이 닿는 한 뭐 이렇게 뭐 계속 할 건데 이 보면 오리진과 랭스 이게 오리진은 그 어떤 요 명명된 구조 그 섹션이나 어떤 데이터의 라벨이죠. 라벨 네임이라는 거는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대신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찾았던 시스템은 00007010에 있네요. 20 헥사 36바이트 36워드 죄송합니다. 워드 돼 있고 그리고 섹션들로 보면 이제 상수 초기화된 것도 있고 우리 짠 프로그램들도 있네요. 꽤 많이 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 메인 함수도 있네요. 이렇게 메인 함수도 있고 46워드래요. 되게 짧네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많네요. 많은데 시스 컨트롤 레그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있고 밑에 섹션들도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컨트롤 어디 갔지? 시스템 컨트롤 여기 봤는데 요거 여기에 있고
있고, 여기에 잘 보시면 7010은 안 나오네요. 이렇게 쭉 메모리 맵을 쭉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함수들이나 어떤 레지스터 구조체 변수들 이름이나 이런 게 다 메모리 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수들 있으면 변수들 이름들도 모두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와요. 이 맵 파일에. 해서 이런 주소들과 이런 함수들 간의 관계나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추상적이나마 관계가 있음을 그냥 피부로만 알고 있으면 되죠. 아, 이게 관계가 있는 것들이구나. 내가 이걸 제어를 하고 있구나. 제어가 되는 코드를 쓰고 있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강좌였고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강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된 우리 여기 어디 갔죠? 랩 CPU new.c 여기 메인 함수인데 여기 메인 함수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함수 initial sys control 이런 함수를 봤고요. 여기 안에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여기 안에 있는 관련된 레지스터는 모두 다 컨트롤 슈트의 그 28335 유저 가이드의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라는 요 자료에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아, 여기서 한 가지 또 조언 드려야겠네요. 이제 프로그램 짜시면 레지스터를 이것저것 보시게 될 건데요. 이게 파일 이름들이 꼭 그 레지스터 이름이랑 결부되어 있지 않아요. 시스 컨트롤 앤 인터럽트에 클럭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료 보실 때 레지스터를 한 번에 해도 잘 찾을 수 있겠지만 한 번에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자료는 여기 유저 가이드에 다 있어요. 여하튼 간에 여기서 한 개, 두 개 막 찾아서 보시면 검색하는 거 쉽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여기서 플래그 이름 같은 거 또 뭐 잘못 눌렀나 보네요. 예. 예를 들어 아까 뭐가 있었죠? PLL div 이런 거 이런 비트 이름 같은 거 검색하셔. PLL div가 아니었네요. 뭐였나요? div 셀 죄송합니다. div 셀 이렇게 비트 이름 치셔도 이렇게 나와요. 하면은 이놈이 PLL STS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찾아도 되고 계속 여기서 다음 누르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레지스터 정보까지 갑니다.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 컨트롤 슈트와 검색을 생활화 하시면 28335 안에 있는 코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요거 클럭뿐 아니라 뭐 PWM, ADC 모든 내용들이 다 처음 한번 겪으실 때는 엄청 지루하긴 하지만 끝까지 자료를 찾아 들어가서 각 구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딱 연구를 해보시면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맨 처음에 한 번만 하시면 두 번째는 훨씬 쉬우실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쉬우실 거고. 그럼 파이팅 하시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